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총칭해서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의의에서 보자. 행정규칙이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행정명령이란 말이 가끔 쓸 때도 있는데 결국 그 두 줄을 읽다 보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니까 뭐가 없는 거? 법규성이 없는 거.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법규성이란 뭘 말해? 법규의 성질을 줄여서 법규성. 법규라는 거는 법 중에서 행정주의 밖에 국민에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의 성질이 있다 그래. 그 법규성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 행정주의 밖에는. 응? 그래서 법규성이 없는 것 요거 알아도 돼. 응.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 이거로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 국민하고 사이에는 쉽게 말하면 조직 내부법이다 이거지. 응? 행정주의 내부법. 보통 이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름이 많이 붙여져. 동그라미 2번 보면 뭐뭐에 관한 훈령, 응? 예규, 뭐뭐에 관한 훈령, 예규, 지침, 응? 뭐뭐 고시 이런 명칭이 많이 붙는데. 그래서 100%는 아닌데 대충 보면은 우리 아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대통령이 만들면 무슨 시행령, 장관이 만들면 무슨 시행규칙 이름이 붙잖아. 그러면 그런 이름 보면 원칙적으로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다. 누가 만드는 법으로서 이렇게 딱 유추가 되잖아. 근데 또 법 이름에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행정조직 안에서 공무원들 뭐 근무하고 업무 처리하는 거 기준 이 조직 내부법이구나. 국민에게는 효력 없는 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100%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중요한 거에 공부할 거는 쌍거로 2번이야. 법규명령과의 차이. 여기가 중요해. 법규명령과의 차이. 즉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간단히 말해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거와 법규성이 있는 거와 법규성이 없는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 즉 행정규칙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 이거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1번 권력적 기초 읽어보자 눈으로. 행정규칙이라는 종류의 법은 조직 구성원 등 특정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권력을 기초. 특별 권력을 기초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 권력. 거기 키워드가 특별 권력을 기초로. 그러면서 대조해 가면서 아까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갖는 법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반 권력 또는 일반 통치권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기초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특별 권력을 기초로 만든다. 아주 중요한 논점이 아닌데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 첫째로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으로 국민에게는 효력 없는 법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도 만들 수 있대. 상위법에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응? 이게 그 말속에는 뭐 법률 이런 거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권한 안 주어져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예. 즉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업무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권을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거다. 응? 상위법의 근거,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그다음에 3번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국민도 구속하지 않고 법원도 이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 의무 없어요. 응?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되고 적법되고 이거 판단하는 기준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대외적 구속력 없다. 그리고 4번 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종류의 법 만들 때는 뭐 이렇게 뭐 절차 형식 딱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효력 갖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들려면 아까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막 대통령령 만들 때는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엄격하죠. 또 국민에게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조직 내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쉽게 만들고 조직 구성원한테 전달만 되면 효력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절차 형식을 요하지 않으면 또 두 번째 줄에 공포가 필요 없어요. 효력 생기는데. 공포라는 게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그거 안 해도 되지.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이니까. 자, 그런 거 중시. 그 다음에 5번째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상급기관이 내린 어떤 지침에 안 따른 게 돼서 징계받게 됩니다.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게
행정규칙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첫째 끝에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징계 책임, 징계 사유만 될 수 있을 뿐이다. 응? 이게 다 내가 여기다 법규명령하고 비교해놨지? 응? 그거하고 같이 꼭 여기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응? 그러면 그 밑에 판례 한번 또 같이 읽자. 읽어보면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무원들의 법 집행 조치가 법규성이 없는 조직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위배했다는 그 행정 내부 지침,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이 우리가 그런 걸 일컬어 학문적으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행정규칙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법 집행행위인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행정규칙이 내부 지침에 정한 요건대로 다 맞게 부합하게 했다고 해서 그거 반드시 적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처분이 여기서 처분은 이제 국민에게 행한 법 집행 조치야. 국민에게 행한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이 적법이 되느냐 위법이 되느냐는 그런 조직 내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겠느냐 아니냐고 뭐 기준에서 위법 적법 판단해야 돼?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 그럼 우리가 아까 칠판에서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헌법,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이런 거에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지 조직 내부의 법인 행정규칙에 위반했느냐는 기준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뭐 종류라고 해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훈령, 지시, 예규, 뭐 고시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거 없어 공부해 놓은 점은. 응? 다만 고시에 대해서 공부해. 고시. 맨 마지막 부분 고시. 그러면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눈을 보통 행정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해서 정해 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1번을 읽어보니까 고시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뭐 공고도 그런 거죠. 읽고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위원이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성질은 옛날에는 그거를 조직 내부 사항 정했다 그래가지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거로만 파악을 해왔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 법규 첫째 끝에 법규 명령으로서 형식으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어. 행정규제 기본법 같이.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놨다 해서 그 성질이 딱 한 가지 뭐다 이렇게 말되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상위법의 권한을 받았느냐 정해진 내용이 뭐냐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대. 응?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잘 공부하고 그러면 그 밑에 행정규제 기본법이라고 소개됐죠. 거기 읽어보면 자 우리가 아까까지 배운 게 다 들어있어.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뭐로 정해놔야 돼? 국회가 법률로. 이게 대원칙이야. 다만 중요한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되 좀 세부적인 건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아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라. 또 이러면 조례로 정해놓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쭉 나오지. 응?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통적으로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건 국회가 법률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 이런 거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면 위임받아서 행정기관도 정해놓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셋째 줄. 자, 전문기술적 사항,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 내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면 뭐로도 정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 고시. 그 뭐뭐에 관한 고시라는 명칭 달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세부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행정위원회 뭐뭐 고시라고 이름 붙여 만들어 놨는데 이름만 가지고 이게 성질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다. 이 판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딱 보니까 고시인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됐어? 그 마지막 넷째 줄에 있나? 법률로부터 뭐 받은 거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응?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아주 전문 기술적인 사항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 정해놓으면 명칭은 고시라고 행정기관이 정해도 되잖아. 근데 그거는 국민하고의 효력받는 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인데요. 응?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판례를 봐. 판례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양쪽에 막 엇갈려 가면서 시험 나와. 1번 보니까 고시 내지는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 뭐뭐 공고 이렇게 이제 뭘 정한 게 있는데 고시 내지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하면서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그게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법의 성질을 갖는 게 되고 그 법의 성질을 갖는 건데 그것도 또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있을 수 있고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고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 공무원들이 특정인에게 법 집행 조치한 거와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라면 그는 행정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게 된다. 아주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행정기관이 정해놓은 어떤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으로서 법규명령이거나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별도로 다른 집행행위 안 해도 그 고시로 정한 내용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구체적인 권리 의무 법률관계를 규율한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게 있어서 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2번이 더 좋겠다. 2번이 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 응? 그래서 핵심 결론은 고시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는다. 응?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판례 보면 응? 첫째 줄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그러니까 장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다 하죠. 장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어도 그게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항 정하라 권한이 부여돼서 그걸 위임을 받아서 그걸 정해놨다면 그건 어떻게 된대? 말하면 위임명령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면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위반되게 하면 위법으로 돼버리는 거야. 응?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응. 한편 또 어떤 게 있대?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할 필요도 없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진 내용 자체에서 특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변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한 고시는 공무원의 집행 조치인 처분과 똑같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정한 거. 여기 특히 이거 처분에 해당하는 곳이 이건 암기 사항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무슨 항정신병 치료제, 응? 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그러니까 내용은 뭐겠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라는 명칭 달고 뭐 정신병 치료제인데 이 어떤 약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인지 아닌지, 응? 보험 적용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인 약이면 또 뭐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뭐 이런 거 정해놓은 거야. 그거는 뭐래?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하는 조치를 안 해도 그 고시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 갖고 두째 줄 보니까 뭐야? 지약회사, 병원, 요양기관, 병원, 건강보험공단, 환자 다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 그 고시에 의해서 다 권리 의무 내지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가 다 그 효과 발생한다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소송 대상 그 자체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건 법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런 거 비슷한 거. 보건복지부 또 고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도 비슷한 내용이야. 어떤 약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고 아니고, 응? 그런 거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 고시. 응? 그것도 고시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바로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사이트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돼? 그 고시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유해 사이트 이거 유해 물건 뭐 이런 거 판매 대여 이런 거 다 금지되고 막 이런 효과를 발생시켜 모든 사람에게 그 고시 자체에서 바로 의무를 발생시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법 집행 조치와 똑같다 이거야. 응? 그래서 요거 암기,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자, 이 행정규칙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이렇게 큰 논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80페이지 보면 효력 나왔지, 효력. 좀 넘어가 페이지. 효력. 행정규칙의 효력.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앞서 공부해서 행정규칙 하면 뭐가 없는 거? 법규성이 없는 거.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종류인데 법규성이 없는 거 있고로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거 있고로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 그럼 어디서만 효력이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그게 내부적 효력이라는 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이다 이거지. 조직 내부에서는 법이야. 그럼 누가 지켜야 돼? 공무원들. 위반하면 징계야. 상급기관이 정해준 지침이다고 위반하면 징계 사유거든. 그래서 내부적 효력.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하급기관, 하위 공무원들 상급기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지침, 고시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내부적 효력은 당연히 있다는 거야. 응? 복종 의무가 있다는 거지. 동그라미 1번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외부적 효력은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법규성 없다 그랬잖아,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외부적 효력이랑은 행정조직 밖에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또 법원에 대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법이냐, 법원도 지켜야 되고 뭐 재판할 때 따라야 될 법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왜 여긴 막 설들이 많아요. 뭐 설들이 많은데 간략히 공부해서 비법규로 본다. 법규가 아닌 거로 본다. 법규성이 없는 거로 본다. 응? 그래서 비법규설에다 쳤죠. 우리나라의 다수 학설과 판례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일 뿐 뭐는 없는 거로 본다. 응? 대외적 효력은 없는 거로 본다. 그래서 거기 표구를 하는데 비법규설, 준법규설 할 때 비법규설 부분을 보자는 거지 지금.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다. 조직 내부법일 뿐 조직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이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며 그걸 정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조직 밖에 있는 법원도 구속하지 못한다. 또 2번 아까 했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이 위반해도 조직 내부에서 징계 책임 지게 되는 것일 뿐 그 법집행위가 위법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규칙대로 했다 그래서 또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비법규설만 잘 알고 가세요. 네. 그러면 이거 확인해주는 우리 대법원 판례. 자, 182쪽에 판례 알아보기 이어지죠. 판례 많이 나왔어요. 1번 어떻게 됐어? 응? 자, 1번 읽어봅시다. 상급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정해주거나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발령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으로 파악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거지 행정조직 밖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그죠? 즉 우리가 배운 용어로 말하면 법규성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외적 효력 없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어? 3번을 보니까 뭐 나왔어? 3번 예를 보니까 서울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금 요령. 말도 길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예규라는 명칭으로 뭐 만들어놨나 봐. 그죠? 그럼 이거는 성질이 뭐래? 서울시 행정조직 안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 뿐, 응? 국민하고의 직접 효력 있는 법이 아니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아니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에 위반했어요. 위법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자, 이 3번 체크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또 체크해. 8번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정한 고시에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누가 정의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둘째 줄 끝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기준 내지 심사 지침이라고 정해놨는데 이거는 성질이 뭐에 해당하는 법이래? 조직내업법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에 불과하다. 그지? 넷째 줄에 나왔잖아. 행정규칙에 불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뭐 행정규칙에 불과하면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공무원들 이거 위반했어도 어떻게 돼? 이것만으로 위법되는 거 아니다. 그지? 아, 그 얘기지 뭐. 이게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 이제 법규성이 없는 법이다. 행정조직내법의 행정규칙이라고 본 사례 모음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주로 이제 내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세요. 큰 틀에서.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아까 배운 거 다 나온다. 뭐 나왔냐면 185쪽에 근거 및 한계. 그럼 내 질문 던져보자.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성원들 따르라고 만드는 행정규칙이라는 그런 성격의 법은 법률로부터 그런 거 만들어라고 권한 부여가 돼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법률에 근거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아니다. 응? 이거는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직 내부의 일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만들어라 권한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다. 다른 말로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있을 필요 없다. 상위법에 의해서 수권이 될 필요가 없다. 다 똑같은 얘기야. 알아서 만들 수 있다고 행정기관의 권한 자체에 의해서. 응? 근거. 그렇지만 이것도 뭐야? 헌법이나 법률 이런 거에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되고 뭐 등등 그런 건 똑같다 이거야. 넘어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 그지? 이미 아까도 앞부분에 했었지만 근거. 자, 그러면 판례 하나 재밌는 판례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판례 알아보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거 시작하는 판례 있지? 그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거 말하는 거야. 개인택시 면허.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조치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왜냐면 개인택시 면허 받은 사람만이 개인택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 집행행위로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재량에 속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행정기관이 알아서 그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되며 그 설정에는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자,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장이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대? 응? 거기 무사고 운전 경력 몇 년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 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그 운전자가 무사고 운전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 무사고 운전 5년이라고 하자.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은 돼야 된다. 5년 이상. 근데 문제가 된 건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을 어디서다 채워야 된대? 응?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 이게 문제야.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지금 무사고 운전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지금 4년까지 채웠어. 어느 회사에 이제 택시 기사로 회사 택시 운전하면서 뭐 어디에 운전 업무에 하다 한 4년간 나한테 무사고 운전 경력을 채워서 이제 1년만 무사고 운전 경력을 채우면 이제 개인택시 면허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다. 기대를 가지고. 근데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엄청 못 살게 굴어. 소위 하여튼 엄청 못 살게 굴어. 근데 회사 옮길 수 있어? 법적으로야 옮길 수 있는데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 4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못 옮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리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직장의 아니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속에는 자기가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지, 응? 뭐 직장을 옮길 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을 해놓는 게 된다라는 이유에서 이게 행정기관이 저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거 알아서 기준은 정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알아서 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기준이다. 응? 그래서 그냥 나온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보면 이것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절차만 보자. 아까 법규 명령 만드는 절차는 엄격하다 그랬지 아까, 그지? 근데 여기는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고 되게 그냥 뭐 그때 그냥 편의적으로 합니다. 응? 응. 자, 절차 하나 보고 효력 발생 요건에 공포 필요하다 아니다.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돼. 이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그냥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키라고 만들어 보니까 조직 구성원에게 알려서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국민에게 공포할 필요는 없다. 응?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판례 그냥 외울 건 아닌데 확인해 보면 서울시에서 뭐 1995년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 요령 공무원들 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지침 정해준 거다. 서울시장이. 이거는 뭐래? 조직 내부의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해서 국민한테 꼭 알리는 행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공포 안 해도 효력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판례죠. 예? 넘어가세요. 예. 자, 하자 있는 하자 있는 행정 규칙 만들면 상위법에 어긋난 거라니 그러면 다 이거 무효가 되는 거지. 넘어가고 소멸, 뭐 통제, 뭐 특별한 논점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여기 판례 중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판례 있어요. 2번 판례는 꼭 체크. 2번에 뭐 나오냐면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지? 그 판례 중요해. 그러니까 기관을 차례대로 내면 교육부 장관이 뭐 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성적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라. 뭐 기준을 정해서 누구한테 내려보냈어? 교육감에게. 과학, 시도 교육감에게 내려보냈대. 그죠?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교육감에게 통보한 거 가지고 이걸 갖고 소송을 바로 한 거야. 그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이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 뭐래? 그거는 아직 국민한테 한 조치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내신 성적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라 하고 업무 처리 지침을 내려보낸 거고 그게 학생에게 영향을 주려면 몇 단계로 거쳐야 돼? 교육감이 다시 각 뭐 시도 교육지원청 뭐 이런 데 또 내려보내고 거기서 다시 각 학교에 또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또 교사들한테 또 내려보내고 그럼 교사가 그 기준을 적용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가지고 그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 입학 지원하고 이래야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변동이 생깁니다. 권리 의무에. 그렇게 그 전까지 그냥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 그 자체만 갖고는 아직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아직 변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게 되려면 몇 차례 가서 또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이유로 자, 두 가지잖아.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 시행 지침 마련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거는 행정 규칙이고 이거는 내신 산정 기준은 조직 내부 법인 행정 규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응? 그래서 그거 통보한 것만으로는 아직 뭐 학생들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변동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꼭 알아둬야 될 기본 판례 알아둡시다. 자, 나머지 논점은 뭐 거의 행정규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의 마지막 논점이 4절이에요. 4절.
제목도 길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법규명, 이게 두 개의 주제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 제목을 분석해보면 법규명령 형식이니까 형식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근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면은 행정규칙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내용. 아니, 그 행정규칙은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란 얘기지. 형식과 내용. 응?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공부의 요령은 일단 법의 형식, 그 다음에 법의 내용, 그지? 내용. 자, 그 다음에 이게 성질, 법적 성질 이렇게 세 가지 놓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하면 법의 형식이 뭐뭐 시행령.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법? 대통령. 뭐뭐 시행령 또는 뭐뭐 시행규칙. 이게 법의 형식이야. 보통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해도 대통령령으로 영이라고 하고, 이거는 총리령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 대부분 다 각부 장관이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각부의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기초로 보면 법 이름이 뭐뭐 시행령 또는 뭐뭐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 이거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다 아니다? 상위법으로부터 뭔가 국민의 권리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뭐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그 정해놓은 거니까 이건 뭐 위임받아서 만드는 거고, 내용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내용은 뭐라고 말했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 사항, 의무사항이야. 이게 너무 그런가? 여기 내용.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지멋대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어느 때 만들 수 있어?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만들 수 있다. 뭐뭐 정해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위법령으로부터 상위법령의 수권 위임 받아서 만드는 거야. 응? 위임을. 이거 안 받고 만들면은 그럼 무효야. 그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성질,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잖아. 원래 국민에게 효력 있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행정기관도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같이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런 말로 부르잖아. 법규명령이라고. 응? 학문적으로 그런 거를 총칭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죠.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한다. 이 논리잖아. 응? 그러면 이거는 이거 내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조직 내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또 외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이거 따져보자. 응? 이거 법규성이 있는 거니까 이 법규성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거 있는 거지. 행정 조직 안에서도 공무원들 다 지켜야 되는 법이야. 내부적 효력도 있고 외부적 효력도 있는 거야. 외부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돼? 응? 여기다 붙이면 만약에 이거 공무원이 위반한 행위를 한다.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적 효력에 의해서 징계받게 됩니다. 그죠? 징계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국민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가 돼서 위법 행위로 자기 피해 입었다.
권리 침해당했다. 국민은 행정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고 다 그렇게 가능한 거야. 이 구제 가능한 거야. 위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논리가 되죠.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법규명령 논리가 이런 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자, 또 한 종류. 자, 행정관이 뭐라고 이름 붙여서 법 만들어? 그러니까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야. 명칭 이런 이름 붙이고 만들었어. 이런 명칭 붙어 있으면 보통 행정조직내부법 이렇게 뭔가. 그래서 봤더니 내용도 뭐야? 조직 내부에 조직 내부에 뭐야? 사무처리 기준, 업무처리 지침, 지침 기준, 지침 이런 거 정해놓은 거야.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공무원들 근무 기준 정해놓은 것도 있고, 뭐 언제 출근하고 뭐 당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정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하는 기준 이런 거 정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정해놨어. 그럼 내용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이런 사항을 정하려면 보통 이런 명칭을 붙여서 만들어.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위임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알아서 만들 수 있어. 만들었어. 그럼 만들어 오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을 뭐야? 행정규칙이라고 총칭해서 이름 붙이기로 한 거죠. 행정규칙. 근데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 부를 때도 있기는 하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거 똑같이 대비시키면 이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이야. 조직 구성원들은 내부적 효력이 있어. 공무원들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법규성이 없는 거지. 법규성 없는 거니까 외부적 효력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 외부적 효력이 없습니다. 외부적 효력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공무원들이 설령 이걸 위반했어도 어떻게 돼? 징계 사유는 되지만 국민하고 사이 위법 인행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아니니까 그 위반 행위를 갖고 국민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자기 피해 입었다. 소송할 수도 없어요. 위법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으니까. 응?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에서 이거 위반에 따라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간단한 명료하잖아. 법 명칭 이름만 딱 형식 명칭만 봐도 이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다 아니다. 이거 공무원이 위반한 행위 위법이다 아니다. 이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변종이 있어. 변종이. 두 가지 변종이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제목 봤듯이. 그러면 어떻게 변종이 생기냐면 이렇게 짝지어지는 경우와 이렇게 짝지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름을 써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법규명령 형식. 그러면 법 뭐라고 명칭 붙여 만들었다는 거야.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런 이름 달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명칭만 보면은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처럼 이제 일단은 보는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되는데 내용이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야. 응? 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지침 정한 거야. 응?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에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의 형식이란 말이야. 법규명령 형식이야. 응? 근데 내용은 행정규칙적인 내용, 조직 내부 사항 정한 거야. 행정규칙적인 내용이야 이게. 응? 그래서 이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이거 성질을 뭐라고 봐야 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돼? 아니면 조직 내부법으로 봐야 돼? 응? 내부법으로 봐야 돼? 내부법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뭘 중시하는 거야? 형식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중시하는 거네. 본인 견해는? 그지? 명칭,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법에 담겨진 내용을 보고 그 성격을 판단하는 게 맞다. 이게 내용 기준 하자는 사람. 그런 견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이
법의 형식을 중시해야 된다. 응? 담긴 내용. 이거 형식을 중시하자 그러면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이런 논리를 가야 된다. 지금같이 내용을 중시하자는 입장은 이 논리로 이거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위반했어도 위법 아닌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가자고 하겠지,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성질을 뭐로 볼 거냐? 그래서 학자들이 막 견해가 갈리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보느냐,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고. 두 번째, 그럼 또 하나 변종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또 하나 변종이 뭐야? 이번엔 거꾸로 반대로 만들어 놓기는 뭐뭐 불려, 그지?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명칭만 딱 보면 이거 뭐의 형식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뭐의 형식? 응? 그 행정규칙,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거야. 내용은 뭐 정해놨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적어놓은 거야. 응? 네?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해놓은 거야. 관련 사항을. 근데 여긴 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야,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 못 정해.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면 뭐 있어야 돼?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돼야 돼요. 그거 없이 만들어 오면 이건 국민의 효력 있는 법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해서 세부 사항 정해라고 뭐가 된 거야? 권한이 부여된 거야. 수권 내지 위임이 있는 거야. 수권, 위임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지? 고시. 아까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되 세부 사항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로 정하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기술적 사항이나 업무의 성질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상위법부터 고시로 정해라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정위원회 그 정하라고 한 세부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해놓은 거야. 이런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은 국민에게 권리 의무 사항이니까 법규 명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응?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현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효력을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되나? 행정규칙으로 봐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 일관된 기준이야. 뭘 기준으로? 내용을 중시하자는 입장이지, 그렇지? 근데 또 반대 견해는 형식을 중시하자는 입장이 있겠지? 그럼 이 형식을 중시하자면 아무리 상위법의 권한 부여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했더라도 이런 명칭,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이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으로 다뤄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입장이냐? 견해나 학자들의 견해도 갈리는데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보자. 자, 제4절 문제의 시작하지? 바로 뭐야 이렇게 법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 안 되게 이렇게 서로 불일치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가 문제된다. 그래가지고 2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말 뜻 이해되죠 이제? 응? 그러면 거기 보자. 법규 명령의 형식 즉 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내용은 행정규칙적인 내용. 특히 이제 국민한테 무슨 영업정지시키는 업무 처리 기준, 뭐 처분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응? 제재, 뭐 위반했다고 제재하고 이런 처분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 성질이 문제된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를 잘 중시합니다. 판례 어느 입장이래? 그 표에서 판례 우리 대법원 어느 입장? 어느 입장이래? 그거 중요해. 뭐라고 했어? 대법원은 부령 형식인 경우는 뭐로 본다고? 부령 형식인 경우와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방가로 1번 부령 형식 그러니까 이제 시행 규칙으로 응?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처분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에 성질 뭐로 본대? 그건 조직 내부법의 행정 규칙으로 본대. 그리고 여기서는 뭘 중시한 거죠? 그러면 내용을 중시한 거예요? 형식을 중시한 거예요? 내용을 중시한 거죠. 부령 형식이니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의 형식이잖아. 근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안 봤잖아. 그치? 내용을 중시한 거지. 근데 이상하게 방가로 2번 대통령령 형식 시행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건 형식을 중시했어요 또. 그래서 뭐야? 대통령령이라는 그 형식으로 정해놓은 경우 뭐라고? 응? 법규명령을 푼단 말이야. 그럼 대법원에 일관된 거야 아닌 거야? 아, 거지 같은 태도지.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 이상. 그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응? 자, 어쨌든 여기 판례 중시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 판례 알아보기 맨 위에 제목이 뭐로 잡혔어? 부령의 형식. 그러면 이게 뭐 시행 규칙 이런 이름 붙는 거잖아. 부령 형식. 근데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 처분 기준. 그러니까 뭐 아니 처분 기준. 응? 이게 행정 규칙적인 내용 정해냈을 때 결론은 물어본다고. 행정 규칙. 응? 조직 내부법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1번은 시행규칙이란 말은 안 붙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서 전형적인 게 2번이야. 2번. 응? 2번을 보면 법 이름이 뭐가 나왔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시험 이제 문제 푸는 요런 시행규칙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 부령이구나. 응? 내용은 근데 뭐 정해놨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허 정지시키고 면허 취소하는 거 있지? 그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거야. 뭐 어떻게 위반한 경우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뭐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몇 개월 영업정지 면허 정지고 뭐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몇 개월 면허 정지. 이걸 이제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면허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형식은 국민에게 효력 있는 부령이라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나 그 성질과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뭐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행정규칙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즉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킨 조치가 이 기준에 위반됐다 해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준대로 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 내려야 된다. 그 얘기야. 응? 그러면 2번부터 쫙 법 이름마다 다 뭐가 떠? 시행규칙.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다 뭐 처분 기준 이런 거 정해놓은 거. 다 똑같아. 다 이거 성질이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니까 여기에 위반했다 위법되는 그것만으로 위법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맞겠다 그것만으로 적법되는 거 아니다. 딱 똑같은 거야 그게.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번에는 뭐 나왔어? 대통령령 형식. 거기로 가. 대통령 형식.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뭐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면 뭐로 본다고? 법규명령.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본대. 그래서 자, 거기는 판례가 한 4개 정도밖에 없죠? 지금까지 1번 뭐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여기서 별표 1, 이 별표 1이 이제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뭐 몇 개월 영업정지, 어떻게 위반하면 몇 개월 영업정지. 이거 쫙 기준 정해준 거야. 응? 근데 이거 행정처분 기준 정했는데 이게 뭐래? 두 번째 줄여보니까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은 부령인 시행규칙 이런 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 중에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볼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치? 형식을 중시한 거지? 법규명령,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어. 그거 되게 웃겨요. 응?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죠.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2번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3번 건강보험법 시행령. 거기서 무슨 처분 기준들 정해놓은 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 지금 읽은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거 얘기한 거야. 그지? 법규명령식으로 행정규칙. 내용 정해놓은 거. 우리 대법원은 판례는 두 가지로 다르게 보고 있다. 그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조직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적인 내용을 뭐로 정한 경우? 불용 형식으로 정한 경우. 응? 이 경우는 뭐로 본다고? 불용 형식, 행정규칙, 조직 내부법으로 본다. 응? 근데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경우는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거지 뭐 정리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판례가 다르게 본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거. 그치? 밑에 거는 어떻게 돼? 훈령, 예규, 지침고시,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내용은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받아 정해놓은 경우. 응? 국민의 권리 의무상. 이거 우리 교재 3번 세 주제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명령적 내용 정해놓은 거. 그치? 이걸 우리 대법원 판례가 또 일명 뭐라 그러냐면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를 또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제목을. 그러면 이제 두 줄 읽어보자.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받아서, 응?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사항인데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받아서 정해놓은 거야. 근데 만들어 놓은 형식이 이런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그 성질이 문제된다. 그죠? 그러면 자 판례 여기도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 어떤 입장이래? 이거는 결론이 하나야. 물어본대요. 우리 대법원 이거 이름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더 줄여서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뭐래? 즉으로서 뭐라고? 법규성 인정. 응?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법규성 인정한다. 자, 그러면 그 판례 부분을 좀 공부하되 뒤로 가. 이제 그건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썼나? 자, 판례 알아보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요건과 한계 있죠? 판례 그 1번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꼭 중요해. 자, 한번 보자.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률 제정해서 세부사항 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행정기관에게. 응?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요 위임을 하는 거야. 정하라고. 그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뭐뭐 특정한 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행정기관은 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 제정권을 갖게 되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법자인 국회는 뭘 선택할 수 있대? 형식도 선택할 수 있대. 그거 중요한 거야. 밑줄 쳤지? 저 그때 입법자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응? 그리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다. 그러면 자 국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할 때 꼭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응?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만 해야 되나? 아니다. 국회가 선택할 수 있대. 시행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응? 부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근데 헌법이 거기서 세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 아까 뭐뭐 있었어?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예시한 그런 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들이야. 그러면 그건데 그거는 예시한 거지 딱 한정해 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기관에게 헌법이 인정한 방식이 아닌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해도 된대. 선택할 수 있대. 국회가 입법자가 어떤 형식으로 정하라고 선택할 수 있대. 응? 그래서 자 입법자는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이다. 예를 들어서 정해놓은 거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어떻게 돼? 국민의 권리 의무상
장관한테 정하라. 그럼 장관한테 정하라고 하면서 꼭 저 부령으로 정하라고만 해야 되나? 아니다.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해도 된대. 훈령으로 정해라. 고시로 정해라. 이 국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입법자가 부령으로 장관한테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그러진 않고 고시로 정해라. 그러면 하여튼 장관은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도록 국회로부터 법률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어. 다만 형식이 뭐 부령으로 정하라고는 안 하고 고시로 정하라 그랬으니까 뭐 고시로 정해 놓으면 그러면 그 명칭은 고시라는 명칭이 다르지만 형식은 그러나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받아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정해놓은 거 이거는 그 상위법과 결합되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1번 꼭 알아두고요. 그죠? 다만 아까 행정규제 기본법 규정처럼 원래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대통령, 총령, 부령, 조례 이런 거로 정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고시 이런 걸로 정하라고 하는 건 아까 어떤 사항? 특수한 사항. 전문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고 그것도 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만 한다. 그래서 2번 고시 같은 방식으로 형식으로 뭘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무기술적 사항 내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며 그리고 위임하더라도 반드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중요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중에 4번. 자,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말 나왔지? 그럼 무슨 뜻인지 짐작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 그 행정위원이 법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야?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다는 거야. 응?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다 해서 법령 보충. 근데 형식은 뭐로 정했다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래서 그 일컬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바로 밑에 거 말하는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이 된대? 응? 그 자체로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이 되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거래요. 응? 그래서 4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보죠. 7번. 7번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되. 그 끝에 굵은 글씨가 보면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세부 사항을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대? 시행 규칙으로 정해라. 그럼 이게 부령 형식으로 정하라고 상위법에서 지정을 한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장관은 부령으로 정하라 하고 상위법에서는 그거 따라야면 돼. 그거 어긋나면 안 되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그랬으면 부령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행정위원회 지멋대로 뭐로 정했대?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면 그러면 행정기관이 지정된 형식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들면 안 되지만 형식도 지정이 되면 그 지정한 대로 정해놔야 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행정기관의 멋대로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면 그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가 없대. 왜냐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돼서. 응? 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일단 핵심은 그렇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194쪽 가면은 뭐를 해서 법령 보충 규칙으로 인정된 사례. 그래가지고 쭉 목록이 있죠. 그거 읽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하나, 항상 이름이 뭐가 붙어? 뭐 이런 게 붙어. 뭐 고시, 예규 이런 이름이 붙어. 법 이름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위법으로부터 무슨 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 뭐 이런 말은 이들이 있고 그래서 뭐 상위법에 보충이 될 사항, 보충적인 내용의 사항을 정했다면 이런 문장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이 규정에 위반한 공무원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위법이고 징계 사유도 되고 다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 등 보면은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중에 오래된 거지. 국세청장이 훈령 형식으로 정해놨다. 근데 명칭은 형식은 훈령 형식으로 정해놨다 해도 문장 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두째 줄 상위법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치? 두째 줄이에요. 상위법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뭐야? 형식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응? 그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뭐 거의 다 비슷하니까 5번 판례 하나 또 설명해줘. 5번 판례를 보면 지금이야 보건복지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보건사회부인데, 그죠? 보건사회부 장관이 뭐 노인복지사업 지침이란 걸 만들었다 그러지? 끝에 명칭 지침이다, 지침. 근데 이 성질은 뭐래? 이거 분명히 보면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여기 안 써놨나? 이건 줄여 쓴다. 그러니까 원래 노인복지법이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라고 또 대통령령에서 정해놨어요. 거기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뭐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응? 그래 정해놓고, 다만 이제 노령수당의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절차 이런 건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장관이 이걸 정해놨는데 이름이 노인복지사업 지침이야. 응? 그래서 성질은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받아서 만들어놨어요. 응? 그래서 이게 소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끝쪽에 가면 뭔 얘기를 간략하게 써놨냐면, 원래 상위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렇게 이제 뭐 주는 거 정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 장관이 지침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 70세로 지멋대로 높여버렸어요. 70세 이상부터 주는 거로. 이거는 뭐야? 내용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지멋대로 정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의 성질을 갖는 법인데 상위법이 이만 한계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그지? 응?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쓰였고, 하여튼 뭐 거의 다 많이 쓰입니다, 시험에. 이 세부적인 예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적인 예들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큰 틀에서 이런 논리하에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다, 사안들 분석을 해서, 응? 이 큰 틀을 이해해야지. 큰 숲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은 나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이런 논리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해서, 결국은 이것들은 이제 외워야 될 사항들이야. 이런 판례 사건들은. 걱정되죠? 이거 다 어떻게 외우나? 응? 다 외워지게 되지. 응? 외워지게 돼요. 공부 몇 번 보고 문제 연습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사건들은, 판례들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주제가 또 뭐가 있지? 법령 보충적, 그 쭉 나오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다른 거 있지? 응. 그거 한번 중시하세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응? 항목 찾았어요? 새 책으로 보면 197쪽에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 지금 이거잖아, 밑에 거.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에게 효력 미치는 법이란 말이야. 그죠? 법규명령. 그럼 국민이 알아야 이걸 따를 거 아니야?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논리가. 근데 우리 대법원은 또 여기서는 또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만들어 놓기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굳이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를 안 해도 된대요. 그지 같은 논리지. 응? 그래서 하여튼 읽어보자. 뭐라고 하냐면 1번 판례 보니까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 훈령은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으나 훈령이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위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거는 뭐야?
행정훈령인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에 지나지 아니하는 뭐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 내지 통보하면 되는 거지. 꼭 법이 정한 국민에게 공포하는 절차 방식 이런 거 안 따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외적 정식의 공포 절차 안 거쳐도 된다는 거지. 응? 우리가 원래 정식으로 그 법 만들고 하면 공포하는 게 원칙이 뭐예요? 관보에 게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방식 안 따라도 된다는 거지. 응? 또 2번도 보니까 2번도 역시 이 법령 보충 규칙인데 뭐야? 넷째 줄에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본래는 행정규칙인데 상위법과 결합돼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관계에 표시 내지 통보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하여튼 이거 묶으면 위에 파란색 결론이 뭐라고? 네, 이게 적당한 방법으로 뭐 표시 통보하면 되는 거지. 이 법이 정한 정식 공포 절차 이런 거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관보에 게재하고 막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대요. 응? 그래도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대. 응?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논점 뭐라고 써 있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 페이지. 자, 두 줄짜리 있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거라도, 그죠? 상위법부터 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온 거라도 내용이 뭐에 불과한 내용이라면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거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그래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게 아니라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응?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이제 법 이름이 뭐였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응?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절차적 규정을 하는 거에 불과해서 행정규칙의 성질이라는 거에 불과하다고 결론 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임받아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위임받아서 만들어놨어도 그 내용이 조직 내부의 절차 이런 걸 정한 거에 불과하다면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치입법 얘기는 나는 좀 많이 써놨는데 굳이 뭐 지금 단계에서 공부할 필요 없고 자치법으로서 조례 규칙 얘기는 잘 시험에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걸 거다. 응? 이게 이제 원래 전형적인 법규명령, 전형적인 행정규칙이라면 이것에 변종이 있다. 그지? 응. 그럼 아까 저기 물어보자.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신체 구조, 신체 형태는 왜 신체 형태는 남성이야. 응? 아 이건 그냥 비유하는 거야. 남자야 남자. 근데 뭐야? 이 성격이나 행동은 여자처럼 여성적이야. 여성적. 응? 하리수 같은 스타일. 하리수가 원래 태어날 때 신체 구조 남자로 태어났죠. 근데 커가면서 뭐해? 여자처럼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뭐 치마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자기를 뭐로 인정해 달래? 여자로. 그 인정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 일관되네. 뭐 내가 이거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내용. 그지? 신체 이 겉모습은 신체의 겉 형태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식을 안 따르고 내용을 중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하여튼 하리수 같은 케이스가 태어날 때는 형식은 남자로 태어난대. 내면 성질은 여성이다. 자기를 그래서 뭐 신청해? 옛날로 따지면 호적 정정. 자기 성별을 바꿔달라는 거야 여성으로. 응? 우리나라 성별 정정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응? 바꿔주지. 바꿔줘요. 하리수 성별 여성이야. 법적으로 바꿨어요. 태어날 때는 남자로 돼 있잖아. 부모가 이제 남자로 했잖아. 주민등록번호도 남성 번호고. 근데 자기가 나중에 법원에서 정정 받았지. 그래서 뭐야?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여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후배 남자 가서 결혼했잖아. 그렇지? 응? 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대법원은 그 성별 정정이 되려면 형식적인 요건도 갖춰야 돼요. 그 뭐 해야 돼?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 응? 성전환 수술 안 하면 성별 정정을 안 해줘요. 형식을 따져.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전환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의 그 의사의 얘기 듣고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서 이 사람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여성으로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그 다 들어보고 다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본인 같으면은 성전환 수술 안 해도 그지? 안 해도 인정해 줄 태세인데 근데 우리 아직 법원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 소위 이게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이제 뭐로 해?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은 수천만 원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음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하면서 그 돈 모은다니까 성전환 수술해서 성별 정정하려고, 그치? 응?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그 성별 정정에 있어서는 형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한 사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하리스는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하고 됐죠. 응? 네. 비유한 거야, 비유한 거. 응? 형식과 내용을 어느 걸 중시할 거냐, 응?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왔다 갔다는 안 하네. 응? 자, 그래서 오늘 행정 입법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감기가 와가지고 안 났네. 그래서 쭉 깔아앉고 막 이러니까 수업하는데 막 흥이 이렇게 나질 않아 막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약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너무 느리게 시작을 해서 조금 따뜻하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깨끗이 나아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 행정행위라는 파트입니다. 행정법 전체의 주요 개념이 이 행정행위라는 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책의 1권의 거의 끝에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예요. 그만큼 중요해서 한 행정 20문제에서 이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건 아니라도 다 여기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관련 개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중요한 문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